무기력한 일상에 힐링을 선물하는 시간, 이순영의 최고의 독서. 안녕하세요. 나눔 메신저 이순영입니다. 제가 원래 오디오 클립에 충실하다가 올해부터 좀 유튜브 해보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와 오디오 클립에 동시에 올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영상에 좀 신경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매주 이렇게 콘텐츠를 올릴 수가 없어서 조금 더 오디오 클립에 좀 집중을 해볼까 합니다. 물론 유튜브로도 함께 올릴 예정인데요. 더 많은 책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이순영의 최고의 독서를 클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달에 제가 지금 구독자가 4,909명 정도 됐더라고요. 올해 이번 달에 꼭 5,000명을 돌파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힘을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자, 책을 통해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이 시간. 오늘 함께할 책은요. 웨인 다이어의 행복한 이기주의자입니다. 웨인 다이어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데요. 가장 뛰어난 자기계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베스트셀러인 이 책 행복한 이기주의자를 비롯해서 행복을 파는 외계인, 성공을 끌어당기는 생각 에너지 등 30여 권에 이르는 책을 썼고요. 미국 전역을 순회하면서 수백만 명을 대상으로 한 강연과 투데이쇼, 투나잇쇼, 오프라 윈프리 쇼 등 고정 패널로도 활동했습니다. 웨인 다이어는 1940년에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고아로 힘들게 성장합니다. 하지만 꿈을 이루기 위해 숱한 역경들을 이겨내면서 자신만의 인생 철학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왔는데요. 행복한 이기주의자는 1976년에 출간돼서 전 세계적으로 1,500만 부가 넘게 판매됐습니다. 이 책에서 작가는 행복 추구형 인간이 되라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행복한 사람이야말로 진정 똑똑한 사람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기, 미지의 세계를 즐기기, 의무에 끌려다니지 않기 등 행복한 이기주의자가 되는 방법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현재를 깎아내리는 문화 속에 살고 있다고 꼬집는데요. 미래를 대비하고 뒷일을 먼저 생각하고 내일을 생각하는 등 우리는 끝도 없이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재의 즐거움뿐 아니라 영원히 행복을 피해 다니는 태도라고 말하는데요. 미래가 다가와서 현재가 될 때 우리는 그 현재를 또다시 미래를 위한 준비로 삼아야 하기 때문에 행복은 언제나 내일을 위한 것일 뿐 영영 부여잡을 수 없게 된다고 꼬집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책에서 현재 기피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피 행태의 전형적인 예를 들고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은 이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현재 기피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병은 여러 형태를 띈다. 이런 기피 행태의 전형적인 예 4가지를 들어보겠다. 주부인 셀리포스 씨는 자연에 흠뻑 취하고 현재의 순간들과 교감하기 위해 모처럼 혼자 숲속에 들어가 지내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막상 숲속에 들어와 있으니 마음은 겉돌고 그때쯤 집에서 했어야 할 온갖 일들에만 정신이 팔린다. 아이들, 장보기, 집, 세금 납부 등 모두 괜찮을까? 이렇게 이미 했어야 할 일, 아니면 숲을 나간 뒤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이 흘러가 버린다. 현재는 과거와 미래 상황에 사로잡혀 사라진다. 결국 자연 속에서 현재 순간들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좀처럼 얻기 힘든 기회를 그냥 놓쳐버리는 셈이다. 미혼인 샌디 쇼어 씨는 휴가 동안 어느 섬에 가서 줄곧 혼자 선탠을 했다. 몸에 햇살이 쏟아지는 느낌을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멋지게 선탠한 모습으로 돌아가면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워할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녀의 마음은 미래의 순간에 꽂혀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미래의 순간이 현재로 다가오면 그녀는 해변에서 일광욕을 즐길 수 없었음을 한탄할 것이다. 이런 식의 태도에는 우리 사회가 기여하는 바가 크다. 어느 선로션 제조회사는 이런 마케팅 슬로건을 내건 적이 있다. 이 제품을 사용하면 집에 돌아갔을 때 주위의 시샘을 한 몸에 받을 겁니다. 고등학생인 벤 피시에는 교과서를 보면서 책에 마음을 붙들어 놓기 위해 자신과 씨름하고 있다. 그러나 겨우 3페이지를 읽고서 마음이 어느덧 콩밭에 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한 가지 생각에 집중하지 못했다. 눈으로는 한 글자 한 글자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내용은 제대로 보고 있지 않았다. 사실 그는 책을 본다고 형식적으로 앉아만 있었을 뿐 그의 현재 순간들은 간밤에 본 영화 생각이나 내일 치를 쪽지 시험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다. 항상 함께 있지만 부여잡기 어려운 현재라고 하는 순간들은 그 안에 자신을 내맡길 때 가장 아름답게 체험될 수 있다. 현재의 매 순간을 힘껏 들이마시고 이미 끝난 과거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는 아예 신경을 끄자. 내가 가진 유일한 것인 현재의 순간을 꽉 붙잡자. 바람, 희망. 후회는 현재를 기피하기 위한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전술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현재 기피증은 미래의 이상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미래의 어떤 기적 같은 순간에 인생은 역전될 것이며 모든 일이 제자리를 잡고 행복을 발견하게 될 거야. 졸업, 결혼, 출산, 승진 등 인생의 획을 긋는 중요한 일을 이루면서 본격적인 인생이 시작될 거야 라는 식이다. 그러나 정작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상상했던 기대 수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첫날 밤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보라. 그토록 기다렸건만 황홀한 무아지경이나 실신할 일도 없다. 대신 왜 사람들은 그걸 두고 그토록 야단법석을 떠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기분만 남는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느끼는 감정만이 전부이기 때문이 아닐까. 1903년 헨리 제임스는 사절들에서 이렇게 충고했다. 있는 힘껏 살아라.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살아갈 인생이 있는 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느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자신의 인생을 가졌거늘 도대체 무엇을 더 가지려 하는가. 잃게 되어 있는 것은 잃는 법이다. 이 점을 명심하라. 아직 운이 좋아 인생을 더 살아갈 수 있다면 모든 순간이 기회다. 살아라. 톨스토이 작품에 나오는 이반 일리치처럼 삶을 되돌아볼 때 이미 해버린 일에 대해 후회할 일은 별로 없다. 가슴에 굽이굽이 한이 되어 남는 것은 대개 하지 못한 일들이다. 그러므로 요지는 명백하다. 실행에 옮겨라. 지금 이 순간의 가치를 알아보는 안목을 길러라. 인생의 순간순간을 붙잡아서 음미하라.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라. 자신을 망치는 방식으로 현재의 순간들을 모두 잡아먹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은 영영 놓치고 만다. 네, 여러분은 어떠세요? 미래를 위해서 혹은 과거 때문에 이 현재 충분히 느낄 수 있는 행복을 놓치고 있진 않으신가요? 자, 다음으로는 다른 사람의 눈치 보지 않는 자기사랑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웨인 다이어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자가 말하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조건 무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나무인 독불장군처럼 행동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일은 필요 조건이 아니라 희망사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필요 조건과 희망사항, 어떻게 달라질까요? 자, 이런 거죠. 누군가에게 인정을 원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게 되면 더없이 기쁘죠.
그런데 인정을 반드시 필요로 할 때 만약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의욕을 상실하고 무기력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일이 단순한 희망사항이라면 만약 인정을 받게 되면 기쁜 건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정은 덤일 뿐 그것이 전부가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인정을 받는 것을 필요 조건으로 한다면 이리저리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 중심에 잡기 힘든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의견이 동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지 않기 위한 전략. 자, 몇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반대 의견에 부딪히면 너로 시작하는 참신한 반응으로 대처할 것. 이를테면 친구가 내 의견에 동의하기는커녕 화까지 냈다고 치자. 이럴 경우 내 입장을 바꾸고 변명하기보다 그냥 너 화났구나. 너는 내가 이런 식으로 생각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니? 라고 반문해보라. 그렇게 하면 비난을 하는 사람은 상대방이고 나는 거기서 따로 분리되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누군가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될 만한 사실을 알려준다면 비록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고마워할 것. 고마워하는 행동은 인정을 구하는 태도를 사라지게 한다. 예컨대 남편이 당신은 수줍음이 많고 예민해. 그런 점이 마음에 들지 않아. 라고 말했다 치자. 그럴 경우 남편의 마음에 들려고 애쓰지 말고 남편이 그 사실을 지적해 준 것에 그냥 고마워하라. 다른 사람의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구한 뒤 흥분하지 않도록 노력해 볼 것. 일부러라도 내 의견에 반대할 만한 사람을 찾아내어 그 반대에 대놓고 맞서면서 자신의 입장을 차근차근 주장해 보라. 그렇게 하면 화를 내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바꾸지 않아도 되는 일에 한층 능숙해질 것이다. 그런 반대 의견은 예상했던 것이며 꼭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고, 사실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이라고 자기 자신에게 말하게 될 것이다. 반대 의견을 피하기보다 찾아 나섬으로써 불만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기술을 쌓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의 생각, 말, 행동과 내 가치 사이의 연결고리를 끊을 것. 비난에 부딪혔을 때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라. 이건 그 사람의 문제야. 내 저렇게 나올 줄 알았어. 하지만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이런 접근법을 취한다면 다른 사람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을 연결시키면서 자초하게 되는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을 수 있다. 하나만 더 읽어드릴까요? 나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이 상당수에 이를 것이며 그래도 괜찮다는 단순 명백한 사실을 받아들일 것. 뒤집어서 말하면 나도 내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또 이해할 필요도 없다. 그들은 나와 다른 사람인 걸 어찌 하겠는가. 네, 너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자기의 의견을 내지 못하신 분이라면 한번 참고해 보시는 건 어떨까도 싶네요. 오늘 읽어드린 내용 중에서 여러분이 적용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또 행복한 이순영의 최고의 독서 가족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또 즐거운 책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